꽤 있었던 것이죠. 네.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봤어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정치 분야나 외교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 갈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정책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문제이기도 한데 심지어 이제 제가 재판 얘기 많이 꺼낸 것은 너무나 국민들이 보고 잘 알기 때문에 말도 안 꺼내겠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 얘기할 때도 핵무장론 예를 들면은 핵 잠재적 보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자기 소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이제 와서 대선 때 되니까 눈치 보면서 제대로 말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발언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명하지 못하는 걸 보고선 과연 이분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김문수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꼴통 같아 보여도 보수적인 선면성 이런 걸 요구하는 건데 그런 정책 비전도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은 내보냈다가는 김문수 후보는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니 이게. 저는 어제 되게 웃겼던 게 그 권영국 후보가 방첩사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럼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그러니까 어이없어가지고 그 군수사기관이 하면 된다. 뭐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나 철학이나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방첩 그 쉽게 해서 사령부를 폐지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체포조 명단을 만들고 조직하고 집행을 했던 중추의 방첩사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권영국 후보가 방첩사 폐지를 권유한 것은 간첩을 때려잡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정적 제거용으로 방첩사가 활용되었다. 그것도 계엄 국면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건데 결국 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계엄이나 내란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은 후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아까 이준석 후보 고발이 아주 그냥 릴레이 고발이 있어요. 이병철 변호사도 고발을 했지만 김경호 변호사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수본에 추가 고발 접수를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110조 2항 위반 범죄라고 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릴레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문수 후보 하나 또 이야기 어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본인이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거든요. 맞아요. 그 도통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정치 분야에서 가장 제가 기대했던 그리고 의미 있게 남겨야 되는 레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윤석열 씨에 대한 사면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그런 내란과 계엄 그리고 사면에 대한 이슈를 피해가면서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12.3 계엄의 엄중함과 국민적 분노와 국민들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보니까 그 3단계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12.3 국면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은 계엄에 대해서 물었던 이제는 그때 이제 기립해서 사과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당 차원의 사과를 해서 그런지 계엄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좋아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다음 단계는 계엄이 인정이 되면은 탄핵으로 가야 되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헌재에서 결정 났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있겠냐고 하면서도 단서를 다는 게 절차적인 하자는 있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건 앞에 얘기했던 만장일치제의 문제점과 비슷한 거겠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위가 뭐냐면은 계엄과 탄핵을 지나면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야 아니야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 내란에 대해서 물으면은 김문수 후보가 회피적 답변을 하는 게 그건 윤석열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재판에서 숱하게 쏟아지는 녹음 증거들을 외면하고 재판 중이라는 말로 표현해 가는데 결국은 김문수의 뿌리라는 것이 그 내란 우호 세력과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이제 정호용 전 사령관을 그 이제 선대위에 합류했다가 다시 논란이 되니까 뺐죠. 논란이 되니까 뺐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자기 결정하지라고 자기 몰랐다고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후보가 물론 후보가 몰랐을 수는 있지만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그렇게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했고 광주 5.18에 책임이 있는
실제 내란 살인죄로 형을 7년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사람을 캠프에 둔 것은 우리 캠프가 잘못했다라고 명토 박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책임 아니에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대통령 돼서도 내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자격. 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겨야 네.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이고 진짜 그 김문수나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나라를 맡겼다가는 이것도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제 방송 보면서 이어지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3등을 하더라도 유효한 득표를 하면 보수 재편 과정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예.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제 태도를 보니까 나는 못할 것 아직도 같아. 아니야. 어제 머릿속에는 10%가 아니고 예. 아직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 이준석 때문에 씨가. 왜냐하면 예. 이재명과 1대1 토론을 계속 지향을 하는 거고 예. 심지어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나가서라도 한판 붙고 싶다. 예. 무조건 불러달라. 어떤 장이든 가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2등 3등을 해도 유의미한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면은 이재명한테 묻지 말고 김문수한테 물어야 되는 게 반드시 있었습니다. 뭐냐?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서 자기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비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 문제를 물을 게 아니고 간밤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교체의 문제를 김문수 후보한테 물으면서 그렇죠.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 운영 방식이 민주적이냐 이렇게 꾸짖었어야 맞는 것인데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는 아직도 6일 남은 대선에서 역전극을 할 수 있다라는 상당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망상 지금. 네. 이 사람도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아 진짜.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제 단일화는 없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판까지 국민의힘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구애를 하고 했었지만. 단일화는 없다라고 거절해버리고 나는 끝까지 완주야. 그리고 나의 주적은 이재명이야라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이제 달리는 경주마처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오판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설을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거다라고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펜코에 gat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토론이 잘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 출연했던 양지열 변호사나 장유미 변호사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게 뭐냐면요. 종편식 토론입니다. 아. 네. 저 사람이 지금 종편 토론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종편에서 그렇게 해요? 종편에서 그렇게 하죠. 종편 토론 안 나가 보셨나? 네네. 아, 종편 토론 나가면 네. 숨이 턱턱 막혀요. 심지어 잘 보지도 않아가지고 종편 토론이 그런 식인지 몰랐네요. 예.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 갔다 와가지고 예, 예.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실제로 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딴소리를 해요.